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자, 이번 영상은 테마틱 강 두 번째고요. 의사표시에 관한 테마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2죠. 통정어휘 표시입니다. 사례 3이죠. 갑은 사업 실패로 인한 작은 압박으로 개인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회사의 채권자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 을과 상의하여 을에게 명동에 있는 대지 30평을 매도한 것으로는 가정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그죠? 그런데 을은 자신에게 그 대지의 등기 명의가 있음을 기하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병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죠. 자, 사례 논점입니다. 일단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게 무효인 이유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인 것이지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강제 집행을 대비하여 이걸 우리가 일반화하면 채무회피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부동산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2번,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의 효력 및 무효입니다. 왜 무효라고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죠. 병의 등기 효력이죠. 자,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병이 전혀 모르는 병, 선의 제3자이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유효하고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세 가지인 거죠. 자, 둘이 짜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가정한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진 않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 내용이에요. 자, 조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108조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허위, 짜고 한 허위죠. 짜고 한 거짓말이죠. 당사자 간에 권리 이전을 위한 효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이기만 하다면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져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제3자가 선임을 입증할 필요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의 제3자 따라서 만약에 제3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전득자가 악이더라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게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통정어휘 표시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죠. 여기서 제3자를 형식상의 주체점으로 내세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첫째,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다만 통정어휘 표시로서는 무효다. 꼭 숙지해 두시기 바라고. 이거는 모순된 것이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보죠. 대표자.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위에 전형적인 사례죠.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 사례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인데 사례는 이렇게 고정된 사례만 나오죠. 1번.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선의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죠? 2번. 을은 병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갑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 을도 병에게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 채권자 A도 선의 병에게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는 지문도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3자는 선이라면 무과실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니까 갑과 을 통정허위 표시 당사자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예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짜고 등기해 놨는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는 바람에 갑은 소유권을 날렸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자식아, 왜 내 거를 네가 팔아먹어, 자식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을에게. 또 을이 돈 받았겠죠. 얼마 받았어? 3억? 내내 자식아, 내 돈이잖아. 부당이득 반환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지 을을 보호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갑을 사이의 허위 표시에 앞선 갑 소유 아파트의 과등기 권리자는 허위 표시에서 제3자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3자가 되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가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제3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제3자 관련된 내용을 볼까요? 2번입니다. 다음 중 민법 제108조 2항의 제3자에 관한 판례 태도를 적은 것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참고로 몇 개 고르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 드리는 이유는 함께 공부하자는 의미예요. 자, 기억은 제3자의 개념이죠. 제3자가 누구냐? 허위 표시 및 당사자 제3자 아니고 포괄 승계인 상속받은 사람도 제3자가 아니니까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해자로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허위 표시 의하의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허위 양수인과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지만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5번 질문도 통정 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언제 경락받았습니까? 가장저당권 설정 후에 경락받았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허위 표시의 채권 양도예요. 자,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통정 허위 표시고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언제 돈을 빌렸겠어요? 양도 전에 돈 빌렸겠죠? 그죠? 채권을 양도하려면 채권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채무자는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1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예요. 물론 이 사람은 가등기를 언제 했냐면 가장 매매 후에 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항상 제가 진짜 짜증나시는 분들은 뭐냐면 가등기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죠. 가등기 한 사람이 제3자인 이유는 통정허위 표시 후에 했기 때문에 새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럼 미음분 보자고요. 자, 미음분 보시면
갑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당해 부동산의 을 앞으로 가등기를 격려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순서를 적어볼게요. 첫 번째죠. 갑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 집행 우려의 병에게 가장양도 통정허위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으로 가등기가 됐네요. 자,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라는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가장양도 통정허위 표시 전에 가등기 설정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양도를 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제3자겠죠. 근데 만약에 가장양도 전에 저당권 설정 약정을 했다면 그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 갑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허위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구상권을 취득했냐면 기망행위에 의한 허위의 보증계약책을 한 후에 구상권을 취득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죠. 시읍번 통정허위 표시한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이 통정허위 표시 제3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 입증 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스스로가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에 대한 지문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문제는 1번입니다. 없습니다. 답이 되는 거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조문부터 볼게요. 109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착오가 뭐냐부터 생각해보면 착오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개념에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아니면 상대방이 유발시킨 경우에 착오가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좀 보시면 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요건이 중요 부분이어야 되죠. 자, 중요 부분 생각해 볼까요? 첫째,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는 표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된다.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하다. 세 번째,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죠. 그러면 결국은 취소하지 못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첫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지 못하고 하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이 표의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왕 전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판례인데 일단 1번 판례와 1번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미래의 사실도 미래의 불확정한 사실도 착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부과가 됐더라. 이거는 미래의 사실이지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표의자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번째 줄,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이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발생을 얘기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표의자의 심리상태 인식과 대제사실이 불일치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조심하세요. 보세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부과됐어요. 그럼 착오인 거예요. 장래에 미필적 사실이라도 착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부과가 안 돼야 착오지,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이번 판례는 중요 부분이죠. 자,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 따라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해 처먹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입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해제된 후에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 손해배상 의무겠죠,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인의 손을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옳은 거니까 1번이 답이죠.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해제된 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3번,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이익.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 5번,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므로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 효력을 부인하는 자,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X죠.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중요 부분을 입증하는 거고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의 존재를 입증하게 되는 거죠.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110점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2항, 3항부터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서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자, 2항인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이 사기쳤으면 1항에 따라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하나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조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판례들인데 일단 첫 번째 사기가 난 판례입니다. 자, 사기가 뭐냐 하면 기망, 속였더니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 사기예요. 근데 기망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사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망이 위법해야지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식당 이모죠. 식당 이모한테 아줌마 이 음식 맛있어요? 그랬더니 맛있대요. 먹어봤더니 맛이 들을 게 없어요. 그 아줌마가 저를 뭐 한 거죠? 기망한 거죠. 사기냐? 아니다. 왜요? 음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맛이 없더라도 기망이라 하더라도 비난할 수 없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1번 상품의 선정 광고예요. 물론 내 물건 좋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서 비난받을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 기망이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광고에 과장 허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비난받을 만한 정도가 아니기라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서 장사가 잘 된다라고 분양하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서로 그것이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좀 심해요. 심한데도 우리 판례는 사기가 아니래요. 보시면 뭐 어떻게 말했냐면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으로 인하여 위탁경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를 때렸어요. 우리 판례는 이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망,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또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민지상정이고요. 그 사람 믿고 거래하더라도 절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문제인데, 자,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1억에 팔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1억 5천에 팔라 그러길래 웬 떡인가 싶어서 암소리 안 하고 1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거 사기 아닙니다. 왜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거 1억짜리가 1억 5천짜리가 아니라 1억입니다. 라고 말할 뭐가 없어요? 고지 의무가 없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일단 뭐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암소리 하는 거 묵비하는 것이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 의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제가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걸 알면서도 1억 5천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좋다 그래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어요. 사기인가요? 자, 물론 1억짜리를 1억 5천을 얘기한 것은 기망입니다. 속인 겁니다. 그렇지만 위법하지 않아요. 비난할 수 없어요. 왜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죠. 따라서 혹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시가로 고지했다. 이건 뭐예요? 사는 사람인 거죠. 사는 사람이.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시가로 고지했다. 이런 것도 다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체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죠. 지방자치단체든 뭐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강박이죠. 자, 강박 중요하죠. 자, 첫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박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때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자, 강박이 있고 이것이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여야 그때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판례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을 소유지가 곧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을로부터 소유지를 1억 원짜리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았으나 매도인 을은 곧 갑의 기망 사실을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취소가 있은 후 그 토지가 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그 토지를 병에게 대금 1억 5천만 원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자, 물론 사기가 있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정당하죠. 근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따라서 이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취소 전이든 취소 후든 선이라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자, 틀린 걸 찾죠. 1번,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후에 비로소 갑으로부터 위토지를 매수했지만 위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왜요?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갖거든요. 병이 선이면 취소 효과를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2번, 갑병 간의 매매 계약 시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거나 그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선이네요. 병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물론 뭐죠? 맞는 증명이죠. 3번, 병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병에게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토지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한 경우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재산도 공통인데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하냐면 보호받지 못해요. 따라서 4번, 만약 병이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어요. 그럼 병이가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고요.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거죠. 갑에게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병은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X고요. 답은 4이 되는 거죠. 5번, 병이 악이에요. 보호받지 못하겠죠. 따라서 을은 물권적 방해 제거 충족 행사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꼬박꼬박 내는 편인데 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다음 강의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